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디에라 방송의 김재철입니다. 이제 아마 이 3월 중순 정도 되면은 이곳에는 벚꽃이 시작되니까 아마 벚꽃 소식이 이제 중부지방 서울로 이렇게 전해지겠죠. 곧 아마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방송에는, 신문에는 이 봄이 오는 향기가 전혀 제가 봐도 느껴지질 않습니다. 여야 간에 너무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재판 결과를 놓고 사법부가 제대로 했느니 안 했느니 하면서 여야 간에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당의 지도부는 어저께는 재판 내용을 분석하기도 했고요. 전문가들과 함께 했다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고, 뭐 잘못됐다는 얘기죠, 재판이. 그리고는 오늘부터는 그 재판 결과를 가지고 토크쇼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당이나 야당을 또 지원하는 패널들은 이게 무슨 얘기냐, 사법부를 공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그 중에서도 상권 중에서도 가장 독립돼야 할 사법부를 어떻게 공개를 하느냐, 이런 일은 없었다. 이런 일은 OECD 선진국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프리카나 중남미라면 몰라도 어떻게 3만 분이나 되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지금의 사태를 조선시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전에도 어떤 그 논쟁이 격화되면 조정에서 동인이다, 서인이다, 남인이다, 북인이다, 이 당파가 있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 임금이나 그 조정의 정책에 찬성하는 것도 있고 반대하는 데도 있어야죠. 이리 돼야 언로가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 홍문관의 그 대제학이나 아니면 그 사관원, 옛날에 그 사관원이 조선시대 언론기관인데요. 이 사관원에서 언관들이 뭐 임금에 대해서도 할 말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초에 그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 기록이 남아있는 게 지금의 조선왕조 실록이고 이런 거죠. 선조 실록이고 뭐 영조 실록이고 정조 실록이고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일들이. 그런데 그때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재판을 하는 기관은 사헌부입니다. 이 대사관이 우두머리죠. 그 위에는 형조, 판서, 형조가 있고요. 그런데 이 재판을 하게 될 때는 사헌부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벌을 줄 사람은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위리 안치도 시키고 그 결론을 이제 나중에 내서 왕에게 보고를 하게 되죠. 그러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왕이 그렇게 따르게 돼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도 그 삼심제도라고 조선시대도 생각하면 됩니다. 1심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억울하면 또 재심도 요청하고요. 그냥 기본은 삼심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우리 조선시대의 유명한 학자, 특히 정조 시대에 그 정약용 선생은 이런 주장을 더욱더 강하게 했던 분이죠. 하나 더 생각해 본다면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1592년 임진왜란이 2, 3년 계속되다가 휴전 상태로, 조선과 명나라 외 사이에 휴전 상태로 들어갔고요. 그러다가 그 휴전회담이 그냥 일본에 의해서 없던 걸로, 또 명나라에 의해서 없던 걸로 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다시 잊혀진 전쟁 정유재란이 1597년 1월에 일어났죠. 다시 일본 쪽에서 20만 명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럴 때 한산도에 이순신 장군이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있었는데 원균의 모함으로 인해서 그 정보를 알고도 부산 앞바다의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고 해서 그 포도대장이 와서 건부도사가 온 거죠. 그래가지고 그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어건부의 하옥이 돼서 그 벌을 받게 됐죠. 당시에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 지금 같으면 해군 참모총장인데 이리 끌려가면서 만일에 속에서 딴 마음을 먹었더라면 뭘 못했겠습니까? 바다에는 오직 이순신밖에 없었는데요. 백성들이 또 다 따르는 위대한 장군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법을 따랐습니다. 그 왕명을 받고 가서 사원부에서 거기서 모진 고문에 의해서 모든 몸이 다 망가지는데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뭐 정탁이나 유성룡에 의해서 그 풀려나서 백의종군길에 나섰죠. 백의종군도 죄인입니다. 이순신 그걸 따랐습니다. 정말 난세의 영웅인 거죠. 이렇게 본다면은 이 사법부에 대한 법은 따라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여야 간에 논쟁은 하지 않아야 된다 이리 봅니다.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사이에 있었던 일들은 또 2심 재판부가 지금 또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법리 논쟁에 의해서 검찰과 또 이 논쟁이 있겠죠. 변호인도 있고요. 또 증거도 있고 여러 가지 증거나 물증이나 정황 증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제출하면 되고요. 그러면 2심 재판부가 결정을 해줄 일이죠. 이게 백성들이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고 경제도 힘들고 죽을 판인데 이걸 가지고 계속 논쟁을 해서 그거를 갖다가 재판이 잘못됐다고 분석을 하고 그걸 가지고 또 토론회 가지고 연다고 하는데 이게 어디 나라에 있는 일입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일입니까? 남미에 있는 일입니까? 그런 나라는 미개하니까 일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아직도 중진국, 후진국 수준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3만 부를 이미 넘긴 선진국 대열에 있는 나라입니다. 대서양 태평양에 떠 있는 배 10척 중에 한 척은 대한민국에서 보내는 수출품이거나 수입품으로 들여오는 물건들입니다. 이런 나라가 사법부의 얘기를 듣지 않고 사법부를 공격하면서 이건 옳은 일이 아닙니다. 또 야당도 지금 형국이 어려우니까 이걸 가지고 5.18 민주화 그 폄훼 사건 때문에 이걸 가지고 물타기를 해서도 되는 일은 아닙니다. 좀 정정당당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아침 신문 방송을 보면서 단디에라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저도 이 사법부에 대한 공격은 자제해야 된다. 백성들의 최후 보루인 이 판사, 사법부만큼은 보고 가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야 정치인들이나 생각 있는 분들 정말 우리 단디해야 되겠습니다. 이 난세를 이끌고 가는 것은 우리 5천만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이 단디해야 깨어있어야 정치인도 단디하고 또 모든 백성들이 따라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